예, 법학개론 6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채권의 소멸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권의 소멸이라 함은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멸 사유로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계, 면제, 혼동이 있습니다. 먼저 변제를 보시면요. 변제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내용인 극보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변제를 하는 사람을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변제자라 합니다. 원래의 변제자는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변제를 받는 사람을 변제의 수령자라 합니다. 표현 수령권자가 있는데요. 표현 수령권자라 하면 표현 대리에서 보신 것처럼 표현이라 하면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경우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 변제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외관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 그 자를 신뢰하고서 변제한 경우 변제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영수증이라든가 증권적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변제한 경우는 증거가 될 만한 유효한 자료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신뢰하고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 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로 법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채권의 경우에는 준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점유권에서 보신 것처럼 물건에 대한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점유권이 있고 물건 이외의 객체를 점유하는 경우는 준점유라고 표현합니다. 채권은 물건 이외의 객체이기 때문에 점유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채권을 준점유했다고 씁니다. 그래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표현 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변제가 되겠습니다. 변제의 목적물은 특정물의 경우에는 특정물 채권에서 보신 것처럼 462조에서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463조에서 타인의 물건, 양도 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 같은 것도 변제의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변제의 장소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채무의 성질에 의해서 정해지고 그러한 정함이 없는 경우, 특정물의 경우에는 467조 1항에서 채권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던 장소, 또 채권자가 가서 변제를 받습니다. 이것을 추심채무라 합니다. 특정물 이외의 목적물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지참채무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의 목적물을 지참해서 채권자에게 가지고 가서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이전해 주는 것입니다. 변제의 시기는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기, 즉 이행기나 변제기를 말하겠습니다. 변제 비용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채무는 소멸하게 됩니다. 변제의 제공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채무자가 극부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해서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변제 제공이라 합니다. 변제 제공은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자가 아니라 제3자가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서 채무가 소멸한 경우
변제자는 채무자, 제3자인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해서 구성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종래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전받게 됩니다. 이를 변제위원 대위, 변제자 대위라 합니다. 법정 대위와 임의 대위가 있습니다. 변제자 대위 종류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법정 대위가 되겠습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 대위라 합니다. 또 다른 채권 소멸 사유로서 대밀 변제가 있습니다. 본래 국부에 가름하여 다른 국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대물변제 예약이라는 것은 대물변제와 예약이라는 두 제도가 결합된 것입니다.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을 때 채무자가 이행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가 협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변제공탁 제도입니다.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채무자가 법원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입니다. 공탁함으로써 채무자는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채권 소멸 사유로서 상계의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고 두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했을 때 대등하게 한해서 소멸하게 하는 제도를 상계라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 대해 2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B가 A에 대해 100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양 채무가 이행기에 도달했을 때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대등해, 즉 100만원의 금액에서 채권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계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을 상계적상이라고 합니다. 상계하기 위한 적합한 상태에 있을 것을 위한 뜻인데요. 당사자 쌍방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상계하고자 하는 자의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양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여야 합니다. 채권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야 하고 상계 금지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상계 적상은 현존해야 하고 상계 의사표시할 당시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두 채권 가운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존재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상계의 효력이 없습니다. 상계가 이루어지면 당사자 쌍방의 채권은 대등에게서 소멸합니다. 각 채권은 상계 적상 시에 소멸한 걸로 봅니다. 경계라 함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입니다. 채권 양도와 달리 구채무와 신채무는 동일성이 없습니다. 면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자신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면제가 있게 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관련 채권의 소멸에 관한 조문을 보시면요. 제6절 채권의 소멸, 제1권 변제가 되겠습니다. 460조에 보시면요. 변제 제공의 방법, 현시 제공의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미리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이것이 변제 제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구두 제공으로 이제 가능한 변제 제공이 되겠습니다. 변제 제공을 하게 되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합니다. 462조의 법률 특정물은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됩니다. 또한 특정물은 467조 1항에서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 즉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변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466조에 대물변제가 나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 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표현 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로서 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472조 영수증 소지자에 대한 변제, 472조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가 있습니다. 473조에서 변제 비용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이나 기타의 행위로 인해서 변제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합니다. 변제 충당의 경우 변제 제공을 했으나 제공한 변제 금액이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변제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합의 충당이 우선하고 합의가 없으면 지정 충당을 하게 됩니다. 변제자가 채무를 지정해서 그걸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지정에 대해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지정 충당의 효과가 없습니다. 지정권자가 변제 충당에 대한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 충당에 의하게 됩니다. 477조 1호에 보시면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한 것이 아닌 채권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가 우선해서 충당됩니다. 이후에 보시면 변제 이익이 많은 채무에 충당하고 변제 이익이 같은 경우는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거나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4호에 보시면은 모든 사유가 전후의 사유가 같을 경우에는 안분해서 채무액에 비례하여 충당합니다. 479조에 보시면요. 비용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 충당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변제한 경우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됩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이 법정 대위가 되겠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가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을 임의 대위를 하겠습니다. 제2관에 보시면요. 공탁이 나옵니다. 변제 공탁.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 목적물을 공탁해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채무 이행지 공탁서에 공탁을 하면 됩니다. 제3관 상계 492조 1항 보시면요.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의 동종의 목적을 가진 채무를 부담한 경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대등에게 한해서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다 통틀어서 상계적상이라 합니다. 제4관 경계 당사자가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계약을 한 경우에 이를 경계계약이라고 합니다. 경계계약으로 구채무는 소멸하고
채무자는 신채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제5가 면제. 506조를 보시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 면제 의사표시를 한 때 채권이 소멸한다. 채무 면제는 채권자의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제6관 혼동. 채권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경우 채권이 소멸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존속기간 중 임대인의 집을 산 경우, 이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혼동이 되겠습니다. 제7절 지시채권. 제508조에 보시면요. 지시채권은 배소와 교부를 통해서 양도하고요. 제8절 무기명채권은 그 채권의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생깁니다. 제2장 계약부터는 강학상 채권 각칙, 채권 강론에 해당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채권 총론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권 총론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